1994년 두 번째 결혼을 한 조용필 씨는 주변에서 아주 질투를 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정말로 잘 맞았었나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필 씨의 아내였던 안진현 씨는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떠날 때 병원에서 나가야 될 정도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조용필 씨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죠. 나와 걷고 싶어. 안녕하세요. 명곡이 알고 싶답니다. 이번 영상이 아마 10개월 만에 처음 올라가게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가수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 다른 가수들의 이제 뒷 역사를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게 조금 뭐랄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다가 10개월 동안 그래도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는 걸 보고서 거기에 좀 힘을 얻었지 않나 싶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 좋아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영상은 우측 상단에 커버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은 이 영상을 보는데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커버 영상 시청하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곡 조용필의 걷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걷고 싶다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걷고 싶다를 들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있지. 이 노래는 처음부터 이런 날이 있지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우리는 화자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독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가사로 물 흐르듯이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많은 보통날 중에 하나지만 유난히 행복하고 선명한 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은 내 곁에 있구나, 네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다 나의 사랑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자가 사랑하는 이가 멀리서 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자는 이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가 깨달은 것이거나 아니면 유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미마다 내 곁에 있구나 아니면 빛이구나 라는 유추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디서부턴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몰랐다가 지금 너 내 곁에 있구나 라고 말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화자는 이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들은 화자가 처음 말했던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이라는 문장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하는 이가 달빛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날은 달이 좀 밝은 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밤은 유난히도 선명했고 이 달빛이 사랑하는 이로 느껴지게 한 것이죠. 이것만 봐도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산 사람을 달빛에 대입해서 그렇게 그리워하거나 하지는 않죠. 후렴 가사에서는 화자는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밤엔 모두 다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달빛이 밝은 밤에 어딘가 혼자 밤거리를 거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 연인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그리워서 나를 비치는 이 달빛이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화자는 다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자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걷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걷는다는 행위를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때는 그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걷고 싶어 할 때는 단순히 그 걷는다는 행위가 목적이 아닐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걷고 싶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걷고 싶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두
정도에는 나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아니면은 나 살 빼고 싶어 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화자도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유에서죠. 너랑 어디 저기 하와이로 여행 가고 싶다. 야 호캉스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에다가 와인 한잔 하고 싶다. 아니면 너랑 영화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화자는 단순히 그냥 걷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행위인 걷는다는 행위를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화자는 현재의 그 연인과 절대 그 행위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인공의 울부짖음이 조용필 씨 개인적인 울부짖음으로 들리더라고요. We face this feet forever. We march along together. We're working backwards like a cigarette burns. 그 연인은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그 연인을 안고 울 때는 이 연인은 그 화자를 안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하는 연인은 화자가 안길 수 있었던 사람이고 의지할 수 있었던 집 같은 존재이자 안식처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첫 번째 결혼에서 어긋나고 1994년 두 번째 결혼을 한 조용필 씨는 주변에서 아주 질투를 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정말로 잘 맞았었나 봐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하고 아끼는 사이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필 씨의 아내였던 안진현 씨는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고서 투병 생활 중에 결국에 사망하고 말죠. 조용필 씨가 그렇게 아내가 떠날 때 병원에서 나가야 될 정도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조용필 씨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죠. 후에 말하기로 그 우울증 때문에 가수 생활을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후배 가수 김경호 씨가 조용필 씨 집에 찾아갔을 때 집안은 온통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점의 빛도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처럼요. 그리고 그 해 조용필 씨는 아내의 가운데 글자 이름을 따서 진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공연 도중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서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해줄 수 없었던 조용필 씨는 아내가 죽게 된 이유, 심장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유언으로 이제 자신이 남긴 재산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남긴 유산을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확실히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건 선택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을 얼마 되지 않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그 축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재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더욱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견뎌낼까요? 아니 이럴 거면 나라도 데려가지라고 뭔가 하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망을 해도 뭐 변하는 건 없지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서 뭔가를 부시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가슴에 남겨두고 살아가야 할 일이겠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 TV를 보다가도 문득, 그렇게 평생을 문득문득 거리겠죠. 항상 잔잔하게 그 사람이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마치 조용필 선생님이 쓴 것처럼 조용필 씨에게 잘 어울리는 곡이지만 사실 유명한 작사가인 김이나 작사가님이 쓴 가사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티스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 사람이 쓴 곡이길 바라는 이제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인데 이 곡도 조금 그런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조용필 선생님이랑 너무 찰떡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때를 보면은 그 가수들이 남이 쓴 곡을 자기 노래인 것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한 기술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남의 노래를 자기 노래인 것처럼 소화를 해낸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가수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필 선생님은 그런 과거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노래를 들을 때는 뭔가 훨씬 더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